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런 수다, 줄여서 교육잡수다 제17회 학교 예산, 학교 발전의 열쇠인가, 교사를 옥죄는 독세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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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월 중순인데 30도 넘는 지역도 있었죠. 어디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분 아닙니까? 진짜 갑자기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날이 더워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여름방학이 다가온다는. 근데 약간 죄송한 게 맨날 시작할 때마다 맨날 방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뭐 교사로서 방학을 기다리는 거는 뭐 선생님 중에 방학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슬플까봐. 근데 또 방학이 한참 남았어요, 아직.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사하고 본론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앤데슨부터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초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처럼 늘 일상으로부터의 감옥 탈출을 꿈꾸다가 탈출을 성공해서 이제는 이 예. 탈출이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 앤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했네. 예, 우리 토토쌤. 예, 저는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바쁜 일상이지만 열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토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의 주인공. 주인공은 아니고, 자, 한때,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기를 열심히 가르치다가 요즘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파견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동법 위반이다, 노동법 위반.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앤디쌤은? 이 사람이 참 이런 얘기를 하기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들 다 지금 네.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참 바쁘시고 아이들도 막 사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신다 힘드실 텐데 저는 이제 약간 탈출한 삶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요. 하루 금방 가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뭐 좀 정리하면 오전에 가고 엄마들의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 뭐 좀 하고 보면 애들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야 어머니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부님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었구나.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좀 제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토토쌤은요? 예, 저는 5월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5월은 바쁘죠. 저도 그쵸. 학교를 저도 잠시 떠나 있고 파견 연수 중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한번 불러가지고 학교에도 가고. 학교에 가셨죠? 예, 또 학교에 스승의 뭐 체육대회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예. 스승의 날이라고 또 학생들, 제가 작년에 6학년 가르쳐가지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네요. 예, 또 집안 행사도 많잖아요, 또. 그쵸, 예. 행사가 많죠. 가족에서 너무 머리 많지.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지내고, 이렇게 5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 자, 아니, 뭐 나쁜쌤. 아직 근데 올 마무리까지는 아니잖아. 예. 방송 나갈 때 좀 마무리 되겠죠.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저는 뭐 계속적으로 열심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 한번 불사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한 2달 좀 넘어되고 이제 3달째 들어오고 이러니까 파견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몸에 익고 무엇보다도 한 달 갈 때마다 이제 학교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런 희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기대했던 삶이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네요. 뭐 우리 원래 모든 것들은 장이 있으면 단이 있고 단이 있으면 장이 있으니까.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이 야유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많습니까, 지금?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네. 오늘 이 우리 주제와 관련해 갖고 얘기할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지난 방송 다 기억하십니까? 네네. 기억하죠. 우리 예. 통합교육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우리 했는데 게스트 모시고 만타로 네. 선생님 모시고. 특히나 전 놀랬던 게 만타로 쌤의 출연이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격정적인 어떤 나눔이 어. 특히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우리 페이스북에 네. 지난 네. 우리 이제 샘 선생님 방송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페이스북에도 이제 댓글이 달리고 만타로 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야. 그랬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제 팟빵 보니까
해피봉 아이디 쓰시는 분이 또 너무 공감되더라. 또 방송 잘 들었다. 통합교육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네. 왠지 만타로쌤 지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겠죠, 뭐. 예. 좀 속풀이 좀 더 해도 네네. 되는데 네. 뭐 이런 말씀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 방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방송을 준비하는 우리 세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달아주세요. 들고요. 예. 예. 네. 또 오늘 방송에서도 우리 스님들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홍대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힘이 네. 나는 것 같더라고요. 힘도 나고, 이 방송을 우리가 분명히 숫자로 듣는 분을 알고 있는데, 네. 네.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네. 몇 분도 안 되시지만, 이분이 달아주시는 글을 굉장히 꼼꼼히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좀 격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스트를 모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혹자는 만타루 쌤을 고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안 되겠네. 자리가 위험하다. 네. 남자 셋 좀 칙칙하죠. 맞네. 진짜. 사실 저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합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 통합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고민이 안 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맞아요. 방송 주제야말로 네. 선생님들이 사실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것 같아서 더 많이 네.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또 더 와닿는 주제라서 네. 또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 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17번째 이제 교육 잡수다를 시작하는데요. 야, 이제 조만간 이제 20이라는 숫자를 20회 특집 뭔지 네. 모르겠지만 꼭 뭐 예. 축구 선수가 17골 넣은 그런 느낌 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요. 우리 앞서도 얘기도 했지만 학교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듣기만 좀 답답해지려고 하네. 학교 예산, 학교의 발전의 열쇠인가, 교사를 옥죄는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모든 일이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 예. 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권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럼요. 진짜 세분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진짜 발전하기도 하고 네. 한때는 또 이 예산 때문에 이걸 쓴다고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마다 그냥 예산 지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꼼꼼하게 계획서 잘 안 쓰라고. 믿죠, 우리. 예. 꼼꼼하게 이제 계획서 세우라고 하고 나중에 또 결산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다 우리 교사의 어떤 업무로서 그쵸. 주어지게 네. 되는데요. 오늘 좀 예산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더 열쇠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족쇄로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기사로 이 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토트쌤은 어떤 기사를 한번 찾아보셨죠? 네, 저는 학교 예산이 학교 발전의 열쇠이다. 이런 아. 취지의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따끈따끈한 부산일보 5월 정말 16일자 따끈따끈하네요. 기사입니다. 5월 16일. 그렇죠. 예. 학생 취향 반영 학교가 변한다. 오. 이런 제목인데요. 학교 이제 교실 수십 년간 사실 똑같은 교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모난 네. 이 교실인데 이제 정말 학생 취향을 반영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겠다. 부산시 와. 교육청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 5년짜리 사업입니다. 오. 내년 1학기 개학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이런 정말 타이트한 계획인데요. 타이트하네요. 어. 이때까지는 사실 학교에서 이런
학교 공간 사업을 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는 설계 사무소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요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과 교사,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공간을 새로 꾸미게 된답니다. 너무 좋죠, 사실. 학교 공간 혁신 촉진자 모임도 전문가들로 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그 학교에 어울리는 수업에 어울리는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당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예산 64억 원 투입해서 이제 종전의 교실과 다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형 학교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너무 멋진 계획이죠. 학교 진짜 발전할 것 같은데요. 대답이 조금 약간 지금 교육청 대변인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네요. 예.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또 이런 취지로 또 하게 되네요. 아니 뭐 방금 우리 네. 이제 토스쌤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이 학교가 완전하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이게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지금 부산은 이번에 시작했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과에 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신축 학교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도시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을 때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과의 교사가. 네, 시설과에 이제 선생님이 파견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들고 교실을 만들고 할 때 저희 방금 우리 토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선생님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죠. 동선이나 이런 게. 결국은 사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기사를 봐서도 아까 토토 선생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기사가. 실제로 제가 핀란드 교육 탐방을 갔었는데요. 한 학교를 제가 방문했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부터 교사와 그다음에 업자,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하고 교육청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 교사와 이런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건물을 만들어가는데 들어가면요, 진짜 너무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건물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과연 이게 학교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적이네요, 진짜. 네, 저도 같은 시기는 아닌데 그걸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우리 나쁜 새 맞음처럼 그래서 학교가 전혀 학교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처음에 방문한 사람 당황하지만 생활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은 전혀 당황하지 오히려 더 익숙한 굉장히 동선이 편리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니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전국에 있는 학교가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예. 원래 학교 짓고 하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사소한 공사 하나 하더라도 돈 단위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들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같은 돈을 쓴다면 확실히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까지 또 돈을 엄청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근데 또 크게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교실이 진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 되는데 이 신문 기사가 저의 입장은 꼭 아니라는 건 청취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해를 살까 봐. 토토스의 입장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방송을 기사에. 위해서 조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제 우리 앤디 쌤은 한번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앤디 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늘 찾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토토쌤이 소개한 기사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희한하게 학교 예산이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라는 좀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을 내려줄 때 선생님 입장에서 내려받을 때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신의 기사입니다. 2019년 5월 16일자 기사고 강원도 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건축교육 프로그램 연수 운영. 굉장히 앞에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죠?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은 이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건축 교육 프로그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서 학교 쪽 건축을 굉장히 혁신하고 좀 교사 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이제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이 공간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키운다는 이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청소년 감성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쭉 여러 학교들에서 27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공간 혁신은 미래 혁신 교육에 필요한 창의적인 공간 조성뿐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만 봐서는 굉장히 좋죠. 아마 읽는 분들도 야 이제 뭐 학교 공간을 혁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 참여시키구나 싶지만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이제 32억, 27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막상 학교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내려왔을 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괜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 기사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학교에 이제 학교당 뭐 몇 억씩 지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학교도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고 많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담당 선생님들과 또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구현해낼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 고민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수업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도 해야 할 게 많은데 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을 쓰기 위한 또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라 기대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고 보니까 지금 여러 학교들에게 뭐 교당 얼마씩 지금 지원한 계획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 막상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새로운 좀 업무가 되어서 운 없이 불행히도 이 업무를 맡게 된 선생님은 업자 부르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요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인데 진짜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 모아서 연수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교사라고 생각하면 원래 있는 학생 지도와 원래 있는 업무에 요 예산만큼의 일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산이 크면 클수록 또 일은 더 많을 거고요. 이거 부담스럽네요. 요 약간 조금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 앞에 이제 토토쌤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주도권을 교육청이 쥐고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제가 선택한 기사는 이제 교당 얼마씩을 지원한다는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학교 입장이 달라진다. 어떤 거는 학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로 바꾸긴 하지만 선생님을 옥죄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학교로 나누기 N에서 이제 내려가겠지만 1억이라는 단위로 이제 돈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8개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총 금액이 32억이라고 치면 교당 4억씩 가는 겁니다. 그렇죠. 4억씩. 4억이면 쉽지 않은 돈이에요. 뭐 건축은 좀 돈 단위가 좀 커서 좀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건축을 위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강사료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다 모아갖고 연수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는 학교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수만 받는다고 해서 완벽한 안목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이 종료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결국은 시일에 쫓겨서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이 두 가지는 좀 큰 얘기는 큰 얘기예요. 우리 학교의 내부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쵸? 학교 예산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아요. 자잘하게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큰 얘기를부터 우리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던지고 이제 자잘한 얘기로 이제 돌아올까 싶은데 사실 학교 예산하면 할 얘기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때요? 우리 앤디쌤과 토토쌤 역시 학교에서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돈 꽤 많이 썼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제가 업무를 조금 할 줄 알겠다 요 느낌이 언제 드냐면은 떨어진 돈을 깔끔하게 써낼 때 내가 이제 조금 업무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돈 많이 썼죠. 뭐 정보부장 같은 거 하면 진짜 돈 단위 크잖아요. 이제 몇 천만 그렇죠. 원, 억 가까이 되는 수도 있는데 요때 이제 하려고 하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 설비들 뭐 제품들 엄청 알아보고 또 결정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돈 쓰는 게 결국엔 진짜 아주 큰 업무니까 요게 근데 하지만 또 좋은 걸 갖다 놨을 때 학생들이 잘 쓰면 보람이 있고요. 그럼요. 근데 잘 안 쓰이고 처박혀 있는다는 느낌이 들면 와 이거 잘못했다 돈 아깝다 이런 마음 많이 들죠. 우리 앤디 쌤은 얼마나 돈 썼습니까? 저는 뭐 엄청 많이 썼어요. 막 거의 뭐 억까지는 아니지만 억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문제는 우리 토토쌤처럼 뭐 기계를 사는 거면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막 많이도 못 써요, 한 방에. 그래서 뭐 애들 뭐 체험 활동하고 뭐 조금 엄청 많이 쓰고 싶은데 얼마 못 써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교육청은 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남기면 안 된다. 뭐 아시겠지만 목적 사업비니까 반드시 다 써야 된다 얘기하면 나중에는 내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위해 돈을 쓰는 건지 돈을 쓰기 위해 쓰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슬픈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단위가 딱 떨어지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거는 이제 고교 고등학교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장을 하다 보니까 기본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우리 두 이제 앤디 쌤과 그렇죠. 토토 쌤보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언제나. 규모 크다. 사업체. 그래서 저희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이에요.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기기 하나 사면 뭐 억 단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돈 쓰는 것이 이게 진짜 이거 돈을 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무감각하게 이제 돈을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쵸. 그것도 기계를 이런 걸 사다 보면 이거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걸 또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시간이 또 쫓기다 보니까 또 이제 업자에서 얘기하는 그거 그대로 이제 수용해서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참 이 돈 쓰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설문을 드렸잖아요. 이 설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 설문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29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좀 막강하게 지금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생님 짜잘하게 써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26분, 네. 중학교 선생님 1분, 고등학교 선생님 2분 해서 총 29분이 설문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62.1% 18명의 선생님들이 학교 예산은 교사를 옥죄는 족쇄라고 대답해 주셨고 37.9% 11분의 선생님들은 학교 예산은 학교의 발전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6대 4 정도. 그래서 족쇄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우리 토토쌤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학교 예산은 학교 발전의 열쇠이다 이렇게 밝혀주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37.9% 11분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선생님들 의견 알려드릴게요. 예산을 쓰는 문제로 바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롭게 잘 쓰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학교의 발전까지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갈등 되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는 둘 다 해당되어요. 그렇죠. 우리 항상 이렇죠. 문집도 만들고 싶고 온책 읽기로 다양한 책도 읽고 싶고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도 하고 싶고 과학 활동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돈 주는 사업들이 좋아요.
이분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돈 주는 사업으로 이런 걸 하고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야, 방송에 나온다. 누가 했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느낌 있네요. 자,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따와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단 교사와 행정실 그리고 관리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협의가 가능할 때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만 부담이 지어질 땐 족쇄가 되고요. 이 양쪽 다 있지만 이렇게 잘 사용할 때는 의미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아니 특별히 좀 저는 이게 참 이게 의미 있다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방송에 나온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이럴 거면 이름이라도 남겨주시든지 이름 남겨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이제 이름이라도 말씀드릴 건데 좀 축하 멘트도 좀 넣어드리고 음악도 좀 깔아드리고 했을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건데 그때 괜찮네. 저희가 좀 부끄럽네요. 뭐 대단한 방송이라고. 하여튼 보니까 참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앤디쌤은 이제 반대 의견으로 남겨주신 분들인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학교 예산은 교사를 옥죄는 족쇄이다. 그래서 62.1% 18분의 선생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좀 생각을 쓰신 분들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강지원 선생님이 남기신 글인데요. 예산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쓰인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학습 준비물 예산만 해도 2월에 미리 사놓으면 3월에 학기 시작할 때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4월 돼서야 사고 또 예산을 쓸 때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필요한 건 못 사고 쓸데없는 것만 살 때도 있고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다음에 과연 선생님들이 예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사실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면서 학교에 일을 더 시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예산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이상한 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교육청이 예산 줄 때 할 때마다 지친다. 이러셨네요. 그리고 또 학교 예산, 돈을 조리 있게 잘 쓰기 위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예산을 쓸 때조차도 다양한 규정들로 묶어놓는다. 결국은 원래 목적보다는 돈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다. 굉장히 힘드셨나 보네요. 이제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부 부장한테 무조건 예산 딴에서 일하라고 하는 교장들 때문에 그래서 학교 예산은 교사를 옥죄는 족쇄이다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진짜 이 말이 맞죠. 정말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글 많이 남기셨나 보네요. 특히나 저희들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과거에 제가 초임 때만 해도 학교에 예산을 내려줄 때 나누기 N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공모예요. 지원이고. 그래 차등 배분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푼이라도 더 땡겨오려고 계획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과거 실적을 또 좋게 해놔야지 새로운 사업의 시기에 또 돈을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사업에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돈을 더 많이 따오니까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돈 따오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용하는 데까지 그런 것까지 가더라고요. 돈을 예산을 받아오는 게 마치 학교 실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전도가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오기 위해서 학생을 이용하게 되는 또 역효과가 또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형 사업에 좀 욕심을 내는 학교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몇 개나 따와가지고 하고 또 별로 열심을 안 내는 학교는 또 하나도 없고 없는 게 또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휴직 가기 전에 2년 정도 똑같은 주제로 한 해는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따고 싶어하는 또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도 신청 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화 옵니다. 야, 너희 학교 이 주제로 지금 연구학교 하고 있지.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해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또 아무도 신청 안 한 사업이 있으면 아이고 그 학교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라. 돈 많으면 좋지 않냐 해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2년간 한 해는 연구학교 주무로 한 해는 선도학교 주무로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이 주제만 하는데 나중에 별의별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년차 때 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슬픈 요령이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딱 떨어지게 빨리 흔히 말해 예산을 털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나중에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지?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자, 하여튼에 우리 선생님들 일을 많이 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돈을 따오는 데까지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설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선생님들이 네. 학교 발전의 열쇠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16분 같은 경우에는 족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번 설문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없어서 좀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 쌤들은 진짜 2대 3 정도. 진짜 훨씬 족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설문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두 분의 선생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들은 과연 학교 예산이 열쇠입니까? 족쇄입니까? 예. 저는 아까 강지원 선생님 의견 너무 공감이 많이 됐는데 예, 사실 공모형 사업이 안 와도 목적 사업비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그렇죠. 싫다 목적 사업비. 딱 요것만 해라 요거고 또 규정을 딱딱 주면서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느낌도 있으면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는 요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게 하는 요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막 너무 힘들었다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좀 해주고 싶었던 거 경험하게 해주는 거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에 뭐 사업이나 예산이 없었으면 갈 수 없는 곳이고 체험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애들 데리고 가서 할 때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있었던 학교는 개인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체험 활동인데 학교에서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거의 뭐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아이들도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예산을 어떻게 좀 잘 쓰는 건가는 좀 이렇게 지혜 좀 요령이 생겼는데 제일 어려운 게 목적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어떤 칸막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데 돈을 못 써가지고 필요한 거를 못 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학교 상황과 맞지 않아서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막 돌려서 쓰고 머리를 굴고 그런 게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뭐 혁신지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보고서나 예산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결산서를 제출하는 게 많이 간소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교육청이나 뭐 이제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결산서를 보낼 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형식에 그걸 맞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게 돈을 줬으면 돈을 줘서 교육에 성과가 났으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이렇게 뭐 10원짜리 0원짜리까지 깔끔하게 썼는지를 그 보고하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잘 쓰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마지막 결산 또 도중에 뭐 어떤 거는 요만큼 써야 되고 어떤 거는 몇 퍼센트 어떤 거는 뭐 몇 퍼센트 초과할 수 막 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거 힘들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이 옥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돈을 학교에 내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앤디쌤, 토토쌤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게 뭐 학교에 내려갔을 때 사용하기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또 눈에 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돈을 따오기 위해서 그 절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도 어디서 건물 따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분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거를 다 받아오기 위해서는 참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가진 그 압박과 우리 그렇구나. TV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 국무위원들한테 막 큰 뭐라 소리 하고 지르 막 뭐 했냐 하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추경 시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건의 어떤 추경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경을 얻어오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겠네.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그러면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써줘야 되겠네. 그래서 과거 사실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돈을 내려서 목적 사업이 이거 조금 칸막이 좀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되나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결국은 결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이 돈 자체가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발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엔 좀 들더라고요. 입장이 많이 바뀌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는 게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좋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예. 네. 저는 이게 막 뭐 결산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같은 원리인데 돈을 주고 돈을 깔끔하게 청렴하게 잘 쓸 거라는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한 그렇죠. 불신. 네, 맞아요. 해먹을 거라는 강력한 불신. 네, 네. 그 불신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깔려 있고 결국 그것이 뭐 선례도 많았고 악용한 전례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서 시스템이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지만 북유럽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예산은 막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전 핀란드 갔을 때 물어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일단 못해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기회해서 받으면 어떻게 결산하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쓰면 된다는 거 계속. 그럼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럼 학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냐? 그걸 어떻게 믿어주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이들에게 돈을 쓰라고 썼고 돈을 쓰면 된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와 기본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요즘에 제 업무적인 부분으로 네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 뭐야 이제 완전히 이거 변절자 하냐 이런 식으로도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제 내려드렸던 네네. 돈 중에 또 일부를 또 확인하러 한 번씩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요 너무 정말 잘해서 네. 제가 야 정말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가면요.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100원을 내려드는데, 내가 한 번 봐도 저거 10원짜리인데, 90원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또 있죠. 이제 네. 안 쓰고 있다가 막판에 기한 다 돼서 막 그냥 쓰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기사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대당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있는데, 딱 보면 아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갔는데 작년에 그 돈을 들였는데 물건은 다 샀어요. 그런데 포장이 안 뜯어져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니까 진짜 가슴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가슴 아프다. 네. 이거 해라고 준 돈인데. 포장이 안 뜯어져 돈만 있어요. 썼네. 이 아이들에게 도움되라고 한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한편으로는 이거는 진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게 감독 관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마인드 자체는 교사의 마인드가 크거든요. 그분들을 이해하면서도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경험하면 교육청에서 다음에 더 빡세게 하는 거지. 야 이런 경우 있더라. 더 빡세게 이제. 예, 근데 이제 예산이 학생들한테 쓰일 때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적으로 앤디쌤이 있는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그렇죠. 같이 근무했죠. 학생들 체험비를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낮춰졌어요. 그럼요, 뭐 예. 7만 원짜리면 2만 원, 뭐 3만 원. 학생들한테 혜택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다닌 학교에는 이런 예산이 좀 없는지 그냥 그대로 내거든요. 그거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 애가 제가 있던 학교에 오면 좋겠다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예산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네. 어떤 그렇죠.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원 금액 그대로 수익자 부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수익자 그렇죠. 부담 그대로 하면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아예 그러니까요. 못하는 거죠. 그 그렇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 제가 있던 학교에서 뭐 부산 국립과학관에서 뭐 1박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갔다 왔는데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갔다 오려면 1인당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비싸게 내든지 아니면 네.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그렇죠. 그 캠프 자체를 운영을 안 하든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갈 수 있는 거죠. 앤디 쌤 그렇죠. 있는 학교에서는 여러 번도 가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 어.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이제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학생 이거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해주니까 또 이제 타성해져갖고 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돈이 있으니까 비싼 이런 데도 애들 보내주고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체육 캠프 이런 데 애들 많이 보내줘요. 그렇구나.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자소서 쓰는 법이라든지 회사 입사할 때 이제 면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진짜 최고 강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그거에 이제 또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게 설명을 듣고 와서 또 이제 자기가 실제로 취업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또 진짜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한테 이런 교육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 계속 방송하고 또 이게 기사를 찾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늘 드는 고민인데 학교라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그렇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제 어떤 공무원 조직의 하급 말단 기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행정기관의 말단 기관으로 바라본다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 적용하는 회계 꼼꼼하게 이게 하는 게 또 일면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융통적이게 필요하고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 그게 또 행정이나 회계에 관련돼서는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사용되는 회계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물론 많이 학교 입장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들이 있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악순환이 되고 또 선생님들은 또 괜히 또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그럼 서류만 잘하면 된다. 막 그런 또 꼼수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그렇죠. 닭이 먼저냐 헷갈리는 문제인데 학교를 믿어주면 뭐 이렇게 잘 할 수도 있지만 학교를 믿어주면 또 잘 못할까봐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가 우리 안 믿는데 너가 원하는 서류 우리 제출해줄게 하고 막 그런 꼼수를 쓰는 막 이런 게 계속 이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좀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우리 학교를 믿어주고 좀 알아서 잘 할게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제 마음 안에 한편으로는 제가 일을 해보면서 요거 서류만 어떻게 잘 맞추면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어떤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리고 우리 사실 시설이나 설비 요거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네. 이거 좀 지금 우리 한 10년 넘게 일한 선생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지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나 학생에게 진짜 예를 들면 이제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사업도 가능할 거고요. 예, 이런 좀 진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큰 얘기인가요? 제가 꿈꾸는 예산이 불가능하겠지. 꿈꾸는 이상은 예. 근데 외국에 갔을 때 느낀 건데 그러니까 두 당 얼마씩 해가지고 인당으로 계산해가지고 학교에 쫙 인당으로 쫙 배분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학교 상황에 맞게 쓰게 하되 나중에 이제 정산도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했다 하고 보고하면 참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학교는 사실은 이 시설이 필요 없는데 또 시설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시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역량에 따라서 또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학교는 반드시 이 부분은 또 좀 이렇게 개선되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건의 이제 사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를 이제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겠다라는 서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거든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달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고, 들어오는 치열하고. 네.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딱 보면요. 그 사업이 교사들에게 어떤 일거리가 있느냐 이런 게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자,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교사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맞죠, 족쇄가 맞죠. 되는 사업. 그렇죠. 네. 제출할 거 많고 네. 체크할 거 많고 막 이런 그런데 이제. 이걸 해놓으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러나 교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교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학교 입장에서도 교사 입장에서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전체를 조금 교사들도 좀 편하게 하면서 학교에서도 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제가 생각이 하게 몇 년 전에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진짜 그렇죠. 예. 뭐 학교에 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저 진짜 순진하게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은 걸 선택해서 제가 제출했거든요. 나중에 교감 선생님 저 불러가지고 네. 야, 니 이거 얘기 안 들었나 이거 뭐 엄청 제출할 게 많은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다른 학교 아무도 그 지원 안 했더라고요. 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신청한 거예요. 그냥 뭐 교감 선생님 전화해라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그 누가 신청했겠습니까? 다른 학교 아무도 신청 안 했겠지. 거의 저희 학교만 신청했겠죠. 저만 순진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이고 못 바꿔줍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다행히 이제 그때 뭐 잘하시는 선생님 옆반 선생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막 아이들이랑 재밌게 했어요. 사실은 재밌게 하고 힘은 들었지만 좋았죠. 의미는 있었다. 네. 제일 좋은 케이스죠. 요 오늘 우리 나쁜 쌤 꼭 교육청에서 한 분 게스트를 모신 느낌이라서 좋네요. 네. 좋네요. 약간 되게 지리응답 느낌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 이꼬르 일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요 설문에 좀 계셨잖아요. 네.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그까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주고 우리 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렇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은 그렇죠. 몇 번 해보면 또 이게 알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아이 가르쳐 바쁜데 숫자 맞추고 또 항목이 또 맞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네. 안 하고 말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떠올려 보면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제가 주로 막 더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뭘 사줄까 이 예산으로. 그럼 이 상품 저 상품이 쇼핑 비슷하게 네. 요거 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가지고 그렇죠. 애들이 좋아라 하면 또 그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기도 사는 것도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도움되는 좀 잘 살게 좀 좋아. 또 어떻게 안 된대. 요건 못 산대. 이건 사면 안 된대 또. 왜? 그러니까 안 된대. 다른 걸 사야 되는데. 막 이 카테고리는 안 된대. 막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선생님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거리로 다가오는. 네. 특히나 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분명히 교육청이라도 이런 예산을 내려준 기관에서는 여기서는 요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또 교장이나 뭐 네. 교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게 어딨나 그럼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먼저 또 담당자 너무 또 힘들잖아요. 교육청 전화하고 뭐 안 된다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특히나 업추비. 학교에서는 그렇죠. 업추비, 업무 추진비. 업추비를 조금 확보해갖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교직 워크숍 때 쓰기를 원하고 이런데 생각이 막 나네. 절대로 이건 쓰면 안 된다라고 못 박혀서 내려온 돈을 또 교장 교감 쌤이 또 그렇죠. 쓰라고 네. 괜찮다 이렇게 저도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갖고 안 썼는데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돈을 또 써버렸는 거야. 나중에 이제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쵸. 진짜 자기 개인 사비로요. 메꿔야 되고. 메꿔야 되는 그런 사례들까지 생기면 이렇게 되는 순간 교사들은 이제 학교 사업 그러니까 예산
정말 쓰기 싫어지는 아.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지금 막 하죠. 생각납니다. 생각나. 네. 뭐 2월 되면 네. 생각이 나는 2월 되면 막 교장교과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거 한번 해보라고. 네. 왜요? 야 이거 업무 추진비 뺄 수 있다. 아. 다른 건 업무 추진비 10%인데 이 사업은 15까지 된다. 15%까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막 사업을 각 사업별로 네. 10%, 15%, 10%, 15%다 모아서 한 방에 뭘 해라는 거예요. 요거 다 모으면 뭐 먹으러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계산 저보고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장교과서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야 요거 해가지고 네. 애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업무 추진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하자 막. 사실은 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계속 불러서 연수하는 거죠. 이게 안 네. 됩니다. 네. 요거 안 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 막 사례를 들어 막 얘기하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처음에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양면성이 이게 굉장히 짙은 부분이 학교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일도 많은 반면에 또 이제 돈 쓴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야 될 수업이라든지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또 양면성이 있는 게 바로 이 학교 예산인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 학교를 좀 떠나 있어 놓으니까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이번에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네. 우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이번 방송하면서 네.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예를 들어 학급 운영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바로 뭘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예산이 사실 네. 늘어난다면 아마 선생님들 중에 반대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적을 남기기 위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많죠. 이런 정책을 했다. 학교에 이런 거 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예산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산을 계속 교육청에서 내려보낼 때가 선생님들이 제일 옥죄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학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생님들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교사가 우리 반 아이들과 내 수업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늘린다면 아마 그 예산은 꼼꼼하게 결산을 하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교육청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 사업을 했다. 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예산들은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좀 옥죄한 예산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저는 작년 경험이 이제 딱 떠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한 800만 원, 900만 원 떨어진 사업이 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와, 그 담당 선생님 어땠겠어요. 정말 힘들어 하셨고. 또 반면에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 요 사업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15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었어요. 이제 학생들 데리고 뭐 스포츠 활동, 체험 활동 나가는 건데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예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요거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돈 얘기는 하면 해도 끝이 없는 얘기가.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생각났어. 아유, 참. 밤샐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네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완전하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지 않을까. 결론이 그렇죠. 없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오늘도 우리가 결론 없는 얘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학교 예산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뭐 앤디 쌤부터. 저는 이번 방송하면서 그냥 예산에 대한 지금 제가 학교 없으니까 좀 네. 죄송하기도 한데 예산을 쓰느라고 참 고생했던 시간들이 지난 몇 년이었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래저래 막 이제 막 추억들과 생각들이 막 나네요. 고생담도 생각이 나고.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을 쓰는 힘든 거 수고가 있더라도 그게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충분히 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나는데 내가 이걸 누굴 위해서 했나? 라는 좀 의문이 들고 이러면 선생님이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느라 내가 수업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이거 하느라 내가 애들 상담도 제대로 못했는데, 열심히 막 박람회까지 참여하고 다 했는데, 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마음에 허탈감 낳는 그런 예산이라면 좀 지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토토쌤? 예. 저는 우리가 예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선생님들 커뮤니티 보면 뭐 네. SNS나 뭐 이런 데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쓸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댓글 막 달아주세요. 이런 상품 좋아요. 이런 사업 좋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돈을 진짜 잘 쓸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아까 전에 좀 답을 하면서 교사 입장보다는 뭐 제가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좋아요. 부분을 네, 청의 입장. 네. 드렸는데 사실 아까 우리 앤디쌤도 얘기했지만 신뢰라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체크하고 결산에 대해서 또 간섭하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사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돈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쓸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하면서 한다면 아마도 교육청의 이런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향후 뭐 2년 3년 뒤에는 정말 아예 몽땅 돈을 주면서 학교에서 알아서 쓰세요 하는 그 사이가 오는 날까지 그런 날 진짜. 그런 날이 오는 날까지 우리 선생님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제 교육청 마인드로 한번 드렸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진짜 쓸데없는 그런 사업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돈을 쓰기 위한 사업도 교육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적을 챙기기 위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이 없어지면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뭐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마디 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마디로 또 정의해 주시는 남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예, 토토쌤. 네. 예, 프랑스 문학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망은 모든 것을 꽃피게 하지만 소유는 모든 것을 시들고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열망을 우리 이 학교 예산이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네요. 뭐 철학을 공부하시더만. 자, 지금까지 저 나쁜쌤, 앤디쌤, 토토쌤이 함께한 교육잡수다 17번째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결론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잠깐이나마 일상을 멈추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교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댓글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소개해드리고 학교 예산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기쁨들을 함께 또는 슬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달 동안 또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날이 더워지기는 하지만 끝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방학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교육 잡수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팟빵 게시판과 페이스북 쌈쌤쌤 페이지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